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이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만 확인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발목, 어깨, 허리 중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집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부담이 적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은 상황인 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고 따라서 집값이 상승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주택금융연구원에서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부담의 정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금리 등의 대출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여 중간 소득의 가구가 중간 가격의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집을 사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다는 것은 집을 사는데 부담이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과거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면 발목쯤에 위치하겠구나 또는 반대로 높은 수준이라면 어깨쯤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집값은 2008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3년까지 하락 내지 침체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내지 2014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후에 2021년까지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확인해보면 2008년의 주택구입부담 지수는 1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 계속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90 정도로 역사상 최저 수준의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였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낮았을 때 집을 사고 높았을 때 팔았다면 꽤 성공적인 투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예시로 부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주택구입부담지수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봉우리처럼 솟아 있습니다. 2011년의 고점, 2014년의 저점, 그리고 2017년에 다시 고점, 2020년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부산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2011년의 고점, 이후 2013년까지 하락 내지 침체장을 보였고 2013년 말부터 상승하여 2017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였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았을 때 집을 사고 높았을 때 팔았다면 꽤 성공적인 투자였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집 사는 게 부담이 되고 따라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값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에 따른 집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과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혹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제 답변은 심플합니다. 저는 발목일 때만 삽니다. 즉,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거나 적어도 과거 평균보다 충분히 낮을 때에만 매수합니다. 물론 금리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지수가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만 보아도 쌀 때 사는 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데이터 관련 일부 유료 서비스에서는 시, 군, 구 등 세부 지역별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인 만큼 매월 지출되는 구독료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시점에 유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세밀한 데이터로 보다 날카롭게 매수 시점과 세부 지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무료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어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차근차근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올바르게 바라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